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사실 검사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지 고등학생부터는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.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부를 할 때 '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봐야지.'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주도력 발전소입니다. 오늘은 수학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.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아는 걸 틀렸다고 했을 때입니다. 제 마음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 점수도 아니지만 본인이 아는 것을 사소한 실수로 틀렸거나 뭐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. 저 또한 경험을 많이 했고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수학 시험에서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는 빨리 건너뛰어라입니다.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? 네. 근데 사실 이게 아는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다 모르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공부를 또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'어 될 것 같은데?' 해서 시도를 했지만 막상 해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'어 내가 할 만한 문제다.' 아니면 '아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.' 이렇게 감정이 딱 들었을 때 그걸 금방금방 캐치해서 본인한테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잽싸게 넘어가는 거죠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능에서요. 수학 1 등급이 몇 점까지인지 아시나요? 물론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88점 정도면 1 등급이라고 해요. 그런데 수학 수능에서 21 번, 29 번, 30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 세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88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통은 1 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생각이 좀 많아지죠. 21 번, 29 번, 30번 같이 어려운 문제를 시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.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저 같으면 21 번, 29 번, 30 번을 하느니 그 시간에 다른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니라 수능일 때 한해서입니다. 지금 이번 한 번 시험으로 내 수능 점수가 정해진다고 하면 무엇보다 안전하게 가야겠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느니 물론 고득점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느니 그 시간에 내가 했던 문제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완벽하게 맞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해요. 자, 이것을 학교 시험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떤 시험을 봤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다 쓰고 나오는 경우 몇 번이나 될까요? 실상 생각해 보면 많지 않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. 언제나, 어디서나, 누구나. 자, 그렇다고 치면 내가 아는 것을 다 쏟아붓고 나오면 성공한 시험이겠죠. 자, 높은 점수의 문제를 잡느라고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. 시간을 이미 투자했다는 얘기죠. 시험 중에 그 급박한 시험 시간 중에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를 손을 대서 풀었다면 그건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. 자, 어려운 문제는 어떤가요? 나도 어렵지만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요. 내가 틀릴 확률도 높고 다른 친구도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.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본인이 다 잡은 문제를 놓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수학 성적을 위해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팁은요. 검산을 하지 말아라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.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의 답이 맞는지를 다시 문제에 대입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라고 하잖아요. 그걸 이제 검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너무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사실 검산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지
고등학생부터는 검산을 할 수가 없어요.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부를 할 때 '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봐야지.'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수학 시험 시간에 이거를 막 풀고서는 미친 듯이 막 빨리빨리 풀고 답이 없어. 그럼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. 시간이 2 배로 드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시간도 잃어버렸죠. 그 문제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수학 문제는 한번 손을 대면 답을 맞춘다. 이렇게요. 내가 일단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해봐야지. 이렇게 2번을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학 시험 시간에 시간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절대 검산을 하지 않는 방법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3번째입니다. 특히 수학 시험은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.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 시험은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떠는 친구도 있고요. 손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친구들까지도 봤습니다. 공포증이 너무나 커져서 나중에는 수학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. 얼마 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공포증의 비율이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높았어요. 이 이유가 뭘까요? 물론 수학 자체가 어렵고 우리나라 수학 시험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. 너무 수학 시험에 대한 공포증이 쓸데없이 커져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. 실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증 때문에 손도 대지 못했다. 혹은 엉뚱하게 더해야 할 것을 뺐다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수학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핸드폰으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카메라를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수학 시험에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두려움도 있어요. 여기서 남들은 뭐냐 하면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나 옆에 친구들의 시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.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타이머를 켜놓고 수학 공부를 해라 이런 조언도 많이 해요.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감정적인 면, 정서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때는 카메라를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시험 감독일 수도 있고 옆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인제 이런 카메라를 계속 보게 되고 카메라를 켜 놓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보면요. 이 카메라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의식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수학 시험의 공포증을 해결하는 데 한 가지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후에도 제가 또 생각이 나면 더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수학 공부, 수학 학습법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수학 시험 시간에 대한 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질문이 있다면 또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